다음 주제에 넘어가 볼 텐데요. 뭔가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주제 먼저 확인해 보죠. 박근혜의 오른팔이 공천됐습니다. TK 텃밭에서 신장 개업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삼성동 사저 매각설이 나왔고 곧바로 어제 저희 뉴스특급에서 살펴봤던 박근혜 전 대통령 대구 귀향 보도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대구를 중심으로 박 전 대통령이 재기하는 것 아니냐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움직임이 하나 있는데 자유한국당이 경북 상주 보궐선거에 김재원 의원을 공천했습니다.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상주 군이 어송청송 재보궐선거에 무공천하겠다는 자유한국당이 불과 일주일 만에 방침을 번복한 것으로도 모자라서 어제는 대놓고 친박 후보를 떡하니 공천했습니다. 역사적 소명이라며 대도 않는 눈물 연기를 펼쳤지만 재버릇 개 못 주는 친박의 낯두꺼운 행태는 그 끝을 알 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권력과 이익 앞에서는 한치의 양보도 반성도 없는 집단이 친박입니다. 예,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재버릇 개 못 주는 친박이다. 뭐 도로 친박당 됐다 이런 비판이 많더라고요. 예, 국민적 비판이 상당히 가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은 국회 개혁 차원에서 이권 내리기 해가지고 국회 개혁 차원에서 얘기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재보궐선거가 있게 한 그 정당은 국고가 쓸데없이 재보궐선거를 하느라 국고가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그런 책임적인 차원에서 그 소속 정당의 후보를 갖다 공천하지 않겠다라고 여야 공이 그랬는데 예. 지금 다 여야 슬그머니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지금 이제 이 자유한국당이 한 측에는 더더구나 대통령이 파면된 상황 속에서 그 파면되고 이 국정농단에 책임 있는 정당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또 그 정당의 후보가 그 원인 제공을 한 그 지역에 더더구나 친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더더구나가 몇 번입니까? 그러니까 친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정무수석을 지낸 분을 갖다가 공천을 했다? 예. 그 당연히 비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나 저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종훈 박사님. 네. 근데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반대해도 밀어붙이는 거 보니까 친박들이 자유한국당에서 힘이 센가 보네요. 아니 그런데 저게 임명진 위원장이 강력 반대를 하면 이루어지겠습니까? 저희 일이? 임명진 위원장도 뭐 제가 처음부터 그거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서청원 전 최고하고 친박 좌장격인 보통 친구 사이, 보통 사이가 아닌데 이게 제대로 이 친박계를 쳐내겠냐라고 제가 관측을 했는데 역시나 못 쳐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번 그 공천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이 된 게 친박당 이상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 친박당으로 가겠다라는 것이고 그래도 사실은 이제 이 지지를 계속 얻어갈 수 있는 희망을 지금 보고 있다라는 게 전 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보수 세력 쪽에서 그러니까 보수 재편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이 심각한 고민을 좀 이 보수 지지층들이 하고 있는지 저는 그 의문을 좀 제기를 하고 싶은 것이 그러니까 보수도 지금 이제 제가 보기에는 친박 세력들을 좀 정리를 하고 이 비박들을 중심으로 해서 재건을 좀 해야 된다. 그리고 새로운 어떤 그 보수 세력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재건을 해야 되는 그런 그 상황이라고 좀 보는데 여전히 그 과거 이 친박 세력에 대한 일종의 그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뭐 향수가 좀 있는 건가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자꾸 그것으로부터 좀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는 이런 것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안타깝다. 그러니까 이 친박당을 하고 있는 이분들도 문제지만 이 친박당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지를 보내는 그 보수층들도 좀 심각하게 앞으로 보수의 행로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어제 저희가 화면에 잠깐 나올 텐데 저희 뉴스특급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로 귀향할 수도 있다. 뭐 이제 거처를 옮길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해서 뭐 새로운 거처라고 해서 굵직하게 나왔던 주소 얘기까지 했어요. 한 조간신문의 보도였는데 최 변호사님도 고향이 대구시잖아요. 이게 저런 일련의 과정과 이제 그 친박 핵심인 김재원 의원의 공천도 뭔가 다 큰 그림이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나름대로의 어떤 그 20대 그 국회 이후에 어떤 그 지금 있는 대선 이후에 있는 상황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사실 처음에 같은 경우에는 상주 재보궐선거 같은 경우에는 후보를 안 낸다고 했다가 맞아요. 지금 탄핵 정국 이후에 말을 바꿨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대구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가 12곳, 그 경북 같은 경우에는 줄어서 지금 13곳인데요. 두 군데 통합하면은 아마 25곳 플러스 이게
지역구 내지 이게 그 비례대표까지 하면은 거의 30석을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옛날에 이른바 그 충청도를 대상으로 한 자민련보다 훨씬 더 큰 정치 지분을 챙길 수 있다는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은데 예. 현재 이 시점에서 어떤 국민의 여론을 생각하면 사실 납득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특히 서울 지역에서는 도대체 이런 지역이 있을까 하지만 또 지역구의 어떤 민심,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한 반대하는 민심이 조금 더 우세한 지역에서는 나름대로 지금 워낙 이와 같은 것 속에서 이 친박이 똘똘 묻히는 상황 속에서 공천하지 아니한 곳까지 공천하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아마 본인들 스스로 이번에 대선을 내준다가 정권을 내준다고 할지라도 우리끼리는 확실히 챙기겠다. 그와 같은 움직임이 행태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렇다면 사실 친박이 패족 위기다라는 평가가 참 많았는데 오히려 TK 지역을 중심으로 부활의 조짐이 보인다. 뭐 저희가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을까요? 뭐 그거 외에는 뭐 분석할 방법이 저는 별로 없어 보이는데요. 자유한국당이 의원들이 달나라 사람은 아니잖아요. 예.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그럼 얼마나 국민 여론이 안 좋은지 너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예. 생각해요. 정치인만큼 여론에 민감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이런 여론을 갖고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위기감이 우리가 그냥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심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살아남기 위한 작전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뭐냐면은요.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포스코 수사했잖아요. 포스코 수사할 때 어떤 정치권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은 TK 영포 라인, 대구와 포항 라인들을 쳐내기 위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그쪽을 진지로 만들어서 살아남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 기득권을 깨기 위한 것이다. 이런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 박 전 대통령과 자유한국당 측이 그러니까 TK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계속 생존을 할 수 있는 그 도모를 할 수 있는 진지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분 오늘 목소리 또 하나 듣는데 전역 전 의원이 이런 분위기에 관련해서 이런 해석을 내놨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박근혜 대통령은 반드시 재기를 도모할 것입니다. 정치적인 그 야망을 도저히 버릴 수 없는 분위기 때문에 아마 자신이 소공국을 구축할 수 있는 곳으로 갈 겁니다. 그렇다면 뭐 명확한 곳이 떠오르겠죠. 저는 그분들이 참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소공국, 뭐 작은 공화국 얘기하는 건지는 모르겠고, 뭐 대구라는 것 같은데 이종원 박사님. 이게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이 되더라도 그 동정 여론에서 진짜 소공국을 만들겠다 뭐 이런 심산인 겁니까? 그러니까 뭐 그러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관측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검찰을 대하는 그런 기류를 보면 약간의 이제 변화는 읽힙니다. 그러니까 어찌됐건 뭐 좀 낮은 자세로 임해서 최대한 어떤 형사처벌을 좀 수위를 좀 낮춰보겠다. 이제 이런 쪽으로 움직여가는 건 맞는 것 같고요. 형사처벌은 제가 보기엔 불가피하다라고 보는데 어찌됐건 그 이후를 그러면 어떻게 설계를 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 그와 관련해서 어찌됐건 본인이 계속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이 이 나머지 여생을 좀 편안하게 보내는데 오히려 보탬이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에 자꾸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바람을 그런 쪽으로 좀 몰고 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친박 핵심들인데 친박 핵심들은 사실은 지금 최근에 패족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약간 정치권에서 이제 정리되는 그런 분위기였단 말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입장에서는 뭐든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박계 핵심들의 그 영향력은 좀 여전하다는 것이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이 된 거라서 자유한국당도 참 변하기 힘들겠다. 그런 생각은 일단 하게 되고 이런 기조라면 박근혜 전 대통령도 정치 그만두려다가도 다시 되돌아서서 다시 해볼까? 이런 생각을 좀 할 가능성이 좀 높아지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예, 최 변호사님 뭐 이제 대구로 귀향한다 이런 보도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삼성동 자택을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좀 다른 얘기긴 한데 그 집이 1년 만에 무려 1억 8천만 원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강남 불패신화가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도 적용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그 공직자 같은 경우 고위공직자는 다 지금 그 재산을 등록하지 않습니까? 오늘 발표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또 공교롭게 오늘 이렇게 발표되는데 퇴임했다 하더라도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작년에 대비해서 말씀하신 대로 한 1억 8천만 원 정도. 옛날 한 1, 20년 전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한 채 값이 될 정도인데요. 지금 이렇게 했고 그 개인적으로 그 사이 지금 월급하고 해서 예금 한 10억 원 정도. 지금 삼성동 사저가 27억 해서
합계 37억 원 정도 지금 재산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저 보니까 재임 중에 한 12억 원이 늘었네요. 그렇죠. 아마 월급이 한 1년에 한 2억 원 정도 될 것이고, 삼성돈 사저도 지금, 공시지가가 계속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아마 그 현실적인 시가는 아마 그보다 더 높을 가능성은 70억 얘기를 그렇죠. 훨씬 더 높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만약에 이거를 매매해서 대구로 내려간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대구의 경호까지 다 할 수 있을 충분한 사저를 마련할 가능성은 있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굉장히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봉하마을로 내려갈 때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했듯이 뭐 본인으로서는 정치적인 어떤 비난에 감수하고라도 내려갈 수 있을지 이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한마디로 현실로서의 실리를 택할 것인지 아니면 그 정치적인 어떤 비난에 불구하고 정치적 보양인 그 대구로 내려갈 것인지는 정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결심에 달려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예, 말씀하십시오. 아니, 박 전 대통령 사법 처리는 안 받고 가시나요? 아니, 사법 처리 받게 되시면 만약에 이제 구속이 돼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은 재판 받고 만약에 이제 형이 이제 나온다, 선고가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집만 짓고 못 들어가잖아요. 너무 김치국부터 빨리 마시고 가는 거 아닌가? 좀 아직 시간이 저건 뭐 좀- 확인된 사실은 정확히는 예. 아니기 좀 때문에. 시간을 좀 지켜보고 뭐 준비 난다는 과정일 수 얘기입니다.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해서. 예. 근데 분위기가 지금 뭐 내부가 얘기하다 보니까 대구를 중심으로 한 박근혜 전 대통령 친박의 부활이 있는 거 아닌가 싶은 게 비박계인 홍준표 지사도 어쩐지 좀 뉘앙스가 바뀐 것 같아요.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그 노무현 정부는 뇌물로 시작을 해서 뇌물로 끝난 정권입니다. 끝나갈 무렵에는 박연차 돈 640만 달러 받았죠. 새로운 뇌물 정권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것이 요즘 문재인 후보가 이야기하던 겁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선 것은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개인이 먹은 돈은 하나도 없습니다. 기껏 얻은 게 최순실이한테 옷 몇 벌 얻은 거는 있더라고요. 그 예전에 정규제 TV에 출연했을 때 홍준표 지사가 잘못한 거 있다고 했는데 좀 뉘앙스가 저 친박 쪽으로 저 비정상적으로 많이 바뀐 건가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김진태 의원이 생각보다 막 이제 추격이 오는 것 같고 하기 때문에 이제 김진태 의원을 좀 따돌리기 위한 그 박근혜 표,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지지표를 갖다가 흡수하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거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굉장히 전략적인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감싸는 듯 하면서 표를 얻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문재인 후보가 노무현 정부의 이기다. 그리고 우리가 잠시 잊었지만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관련된 그런 혐의, 그러니까 안타까운 그 서거는 서거고, 아무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사 부분을 갖다가 다시 한번 각인시킴으로써 문재인 전 대표가 노무현의 사람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각인시키고 또 본인이 1등을 달리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급으로 본인도 정치적으로 격상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포석으로 이 정치적 전략적 그런 그 언급이 아닌가 이렇게 보면서 역시 홍준표 지사는 아무튼 보수층에서는 노련하게 잘 싸우고 계시는 것 같아요. 대구 텃밭에서 신장 개업을 하는 거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박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다음 주제는 민주당 내에 뭔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제 먼저 확인해 보죠.